지금 통장에 매달 7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병원 한번 다녀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노후는 준비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버텨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같은 나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짜 노후의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에서 차 한잔 나누듯 편안하게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리에서 만난 여러 어르신들의 삶을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누군가는 연금이 부족해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연금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는 빨리 죽는 게 소원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먼저 아흔을 바라보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장사도 하고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돈이 돌던 시절에는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썼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사업이 기울고 모아둔 돈이 사라진 뒤 남은 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쳐서 한 달 70만 원 남짓.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으로는 병원 한번 가는 것도 겁이 나. 저녁은 웬만하면 굶는다고 합니다. 노인정에서 점심 한 끼 먹고 버티는 날이 많다고요.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오래 사는 게 걱정이지.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듣는 저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70대 중반의 어르신입니다. 젊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일했고 중간에 체육관도 운영해봤지만 크게 남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금이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숫자만 들으면 적지 않아 보이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체감은 다르다고 합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밥값은 자꾸 올라. 그 말 한마디에 요즘 현실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의 목표를 묻자 큰 꿈은 없다고 합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살다 가는 거.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책임감과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37년생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꽤 괜찮은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4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요. 하지만 맨날 청춘인 줄 알고 썼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이고 연금은 70만 원 정도. 만족하느냐고 묻자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래도 건강하면 됐지. 후회는 없다고 말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비쳤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아이들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연금은 33만 원. 만족은 못하지. 그래도 애들 다 키웠으니 됐어. 이 한마디에 세대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5천 원이 아까워 다방도 잘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른 건 다 줄여도 식사는 포기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진관을 운영했다는 여든 어르신은 자신을 거지 중에 산 거지라고 농담처럼 표현했습니다. 연금은 16만 원 남짓. 식당 밥값이 만 원이 넘는 시대에 그 돈으로는 한 달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안 아프게 가는 것. 병원 원장에게도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어떤 노후는 이렇게까지 버거운가?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강남에 사는 한 80대 어르신은 대기업을 거쳐 개인 사업을 했고 지금은 20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활비는 한 달 500만 원 이상. 연금도 받고 건물 임대 수입도 있습니다. 취미는 골프와 스포츠센터 활동. 그런데 이분의 걱정은 다릅니다. 나라 걱정이 제일 걱정이야. 연금 개혁, 젊은 세대의 부담, 미래의 안정성.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깊었습니다. 미국에서 연금을 받는 이중 국적자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았고 지금은 책을 읽고 산책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냐고 묻자 지금이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더 좋다고요. 초등학교 교사로 39년 근무한 어르신은 연금이 390만 원, 생활비는 250만 원 정도라 남는 돈은 저축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내 시간대로 살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수영도 하고 공원에서 운동도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직업의 안정성, 꾸준한 연금 납부, 그리고 건강관리. 작은 선택들이 쌓여 전혀 다른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광고 회사를 운영했던 70대 어르신은 한 해 매출 50억을 올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금과 자산으로 생활하지만 건강이 조금씩 걱정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그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 39년 근무한 69 어르신은 연금이 320만 원, 생활비는 200만 원 정도.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너의 삶은 너의 삶이지만 부모 마음은 또 그렇지. 취미로 댄스를 배우며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힘은 돈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후회는 적지만 아쉬움은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건강을 가장 큰 자산으로 꼽는다는 것. 돈이 많든 적든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연금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막연한 불안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지출을 점검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아직 일하고 계시다면 소득이 있을 때 노후 자금을 분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꿈은 없다고 말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작은 소망은 있었습니다. 손주가 잘 자라는 것, 여행 한번 가보는 것, 하루를 아프지 않게 보내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을 버틸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에게 전한 어르신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자기 목표를 세워라. 남 탓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시대는 변했지만 인생의 기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버텨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마지막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두렵기만 한가요? 아니면 아직 바꿀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건져 올린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오늘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꺼낸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까지 스스로 서 있고 싶다는 마음. 그 절박함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솔직한 고백을 차분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끝내 꺼내기 어려웠던 속마음까지. 먼저 한 70대 어르신의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늙을 줄 몰랐지.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벌 때는 끝이 없을 것 같았고 쓸 때는 다시 벌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왔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생활비를 채우기엔 늘 빠듯합니다. 그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병원비입니다. 아프면 끝이야. 건강보험이 있다지만 입원이라도 길어지면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그 불안이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연금은 그럭저럭 생활은 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를 키워야 사람 사는 집 같다고요. 이분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누군가랑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산이 수십억에 이르고 월 생활비도 넉넉합니다. 취미 생활도 즐기고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꺾이면 아무 소용 없어.
주변 친구들 중 절반 이상이 큰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노후 준비의 절반은 건강 준비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걷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돈을 모았고 늙어서는 건강을 모은다고 표현했습니다. 교직에 평생을 바친 한 어르신은 노후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연금이 충분하고 자녀들도 제 몫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쓰는 돈이 아깝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오래 누워있게 되면 그게 걱정이지. 요양병원 간병비 돌봄 문제. 건강할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력 유지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수영을 하고 공원에서 운동을 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스스로 살고 싶어. 이 말은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다짐이었습니다. 자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유학까지 보내며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 본인은 노후 준비를 거의 못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조금만 덜 쓰고 나를 위해 남겼어도 괜찮았을까? 이 질문에는 세대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식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 마음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각자 인생이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는다고요. 손주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저 아이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지. 삶의 의미가 다음 세대로 옮겨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 산다고 말했고, 또 어떤 분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세대 간의 간극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복잡한 감정. 그 안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들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 돈보다 집보다 자식보다 먼저 나왔던 말. 건강이 최고야.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몸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는 경험에서 나온 절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벌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는 시간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한 어르신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늙는 건 서러운 게 아니야. 준비 없이 맞는 게 서러운 거지. 이 문장을 가슴에 남깁니다. 완벽한 준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점검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출을 돌아보고 건강검진을 챙기고 관계를 이어가고 하루 한 번 몸을 움직이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노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준비의 차이가 만드는 결정적인 갈림길,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은퇴 통보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으십니까? 냉정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로 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다가옵니다. 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고정 수입이 얼마인지, 의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계산을 안 했어. 그냥 살았지. 그런데 월급이 멈추는 순간 모든 숫자가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식비. 하나하나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생활 수준을 낮추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수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외식, 여행.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반대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몸은 늙어도 소비 습관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줄여야지 하면서도 막상 줄이려니 답답해. 이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는 돈이 아니라 흐름이더라. 무슨 뜻이냐고 묻자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산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큰 자산이 없어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금이 적어도 끊기지 않는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식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 갈 일이 생기면 그달은 마이너스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병이 아니라 병으로 인한 지출이라고.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걱정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산이 수십억이 있어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면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건물 공실이 생기거나 금리가 변동되거나 세금이 늘어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걱정이야. 결국 노후의 불안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후회였습니다. 다만 그 후회는 과거를 바꾸고 싶다는 의미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너무 믿지 마라. 벌 때 모아둬라. 연금은 꼭 챙겨라.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이 항상 있을 줄 알았어. 이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거라도 꼭 내라. 젊은 세대 중에는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거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물론 제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세대에게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시간의 사용이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할 게 없어. 그래서 취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운동, 독서, 봉사, 모임 활동.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리듬입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후는 두 가지를 관리하는 게임이야. 돈과 체력. 둘 중 하나라도 크게 무너지면 균형이 깨진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체력이 있어도 힘들고 체력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균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돈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체력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둘 다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후 준비는 거창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아는 것, 빚을 줄이는 것,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실제 어르신들이 강조한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르신의 말을 전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늙어보니 시간이 전부더라. 돈은 시간을 사기 위한 수단이고 건강은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계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합니까? 오늘 밤 종이 한 장을 꺼내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월 수입, 월 지출, 자산, 빚, 건강 상태. 불편하더라도 직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어질 얘기에서 더욱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남아있는 선택지는 무엇인지,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은퇴를 이미 했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을 때,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막막할 때, 오늘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 정말로 끝일까요? 아니면 아직 선택지는 남아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어. 몰랐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고 알았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는 있지.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은 연금이 충분하지 않지만 지출을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막연히 부족하다고만 느꼈는데 실제로 적어보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였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재정비하고 통신비를 낮추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을 정리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몇만 원이 쌓이니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돈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닌데 마음이 편해졌어.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소소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단시간 근무를 하거나 경험을 살려 자문 역할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게 좋아. 이 말은 노후의 또 다른 핵심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자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존재의 가치입니다. 건강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분명 차이가 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체중을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면서 통증이 줄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달라. 이 작은 실천이 의료비를 줄이고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계입니다. 돈이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갈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형편을 이야기하고 가능한 선에서 도움을 나누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짐이 아니라 가족이더라.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에 대한 미안함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쓰고 가는 건 아닌지.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도가 있든 없든 결국 각자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은퇴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숫자를 직면하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둘째, 건강을 미루지 마십시오. 작은 운동과 정기 검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셋째,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산책 한 번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작은 목표를 만드십시오.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일주일에 3번 걷기 같은 실천 가능한 목표면 충분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며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노후는 포기하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는 시기야. 욕심을 줄이고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산도 인간관계도 일상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덜어낼수록 오히려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어렵지만 작은 변화는 가능합니다. 한 어르신의 말을 남깁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있잖아. 이 단순한 문장이 노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지만 오늘을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지, 돈과 건강과 관계를 넘어 남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마지막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돈이 충분하면 노후는 행복할까요? 건강만 지키면 불안은 사라질까요?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은 놓일까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태도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연금이 10만 원대에 불과했고 어떤 분은 매달 수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산이 거의 없다고 했고 어떤 분은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길어질수록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연금이 적은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돈은 부족해도 오늘 웃으면 된 거지. 그분은 점심을 경로당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간단히 먹지만 동네 사람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하루의 기쁨을 스스로 찾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은 어르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많아도 병원 침대에 누우면 다 소용없어. 그래서 그분은 매일 몸을 움직이고 식단을 관리하며 친구를 만나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재산이 아니라 움직임이 삶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오래 하신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책 읽고 운동하고 내 시간대로 살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준비 때문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많이 못 모았어. 그래도 후회는 없어. 아이들 교육에 모든 걸 쏟았고 지금은 연금이 넉넉하지 않지만 자부심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질은 금액이 아니라 균형에서 온다는 것.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자식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그 위에 긍정적인 태도가 얹힐 때 비로소 노후는 버틸만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다 가면 됐지.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 젊은 세대에게 전한 말도 비슷했습니다. 연금은 꼭 챙겨라. 벌 때 모아둬라.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 말들은 교훈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삶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며 남은 문장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지출을 정리하십시오. 몸을 조금 더 움직이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작은 목표를 만드십시오. 아직 일하고 계신다면 노후를 막연히 미루지 마십시오. 연금, 저축, 건강관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십시오. 젊음은 자산이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르신의 말을 전하며 이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늙는 건 슬픈 게 아니야. 준비 없이 맞는 게 서러운 거지. 이 문장을 마음에 남깁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일찍 돌아보고 조금 더 성실히 관리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니라 정리된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만큼은 건강하게 스스로를 아끼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